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후 가방을 챙겼다. 혼자 여행이신가요? 네, 그냥 문득 떠나고 싶어서요. 선생님은요? 발을 헛디뎠을 때 동준 씨가 내 팔을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손끝이 스쳤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여행에서 만난 낯선 두 남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2시 13분. 정년 퇴직 후 시간은 늘어지듯 흘렀다. 38년간 몸에 밴 리듬이 사라지자 하루가 형체 없는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나갔고 저녁이면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다. 큰딸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아들은 결혼 후 처가 근처로 이사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가족들. 카톡창의 짧은 안부가 전부였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교직에 있을 때는 가을이 가장 바빴다. 중간고사 체육대회 학부모 상담. 정신없이 보내던 계절이 이제는 그저 스쳐가는 풍경이 되었다. 갑자기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위 먼지 쌓인 상자를 내렸다.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에서 쓰던 필름 카메라가 나왔다. 렌즈를 닦으며 까맣게 잊고 있던 젊은 날의 열정이 떠올랐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후 가방을 챙겼다. 카메라와 지갑, 휴대폰 그리고 얇은 카디건과 코트 하나.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전광판의 행선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통영. 통영이라는 글자가 유독 마음을 끌었다.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 35년 전 그곳에서 남편과 손잡고 걸었던 해안도로가 떠올랐다. 매표 창구에서 통영행 무궁화호 표를 샀다. 4시간 반의 여정.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묘한 설렘을 느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었다. 기차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창가 좌석에 앉아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셔터를 누르자 찰칵하는 소리가 경쾌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고 산들이 멀리 보였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객실 안을 물들였다. 카메라 뷰파인더로 석양을 담았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새롭게 느껴졌다. 교사로서 학생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남쪽으로 달렸고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통영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다. 박은영 63세. 이제야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다.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였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고 나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서로 침묵 속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논밭이 지나가고 작은 역들이 스쳐갔다. 해가 점점 기울며 객실 안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참 좋은 시간이네요. 해 질 무렵의 기차 여행은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차분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랜만에 기차를 타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 여행이신가요? 네, 그냥 문득 떠나고 싶어서요. 선생님은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저도 혼자입니다. 통영에 작은 전시회가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최동준 목공예술가. 손으로 직접 나무를 다듬어 작품을 만든다고 했다.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젊어서부터 좋아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죠. 그의 말에 공감이 갔다. 나도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저도 교사로 정년 퇴직하고 이제야 옛날 취미를 다시 시작했어요. 대학 때 사진 동아리였거든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사진이요? 참 좋은 취미시네요. 나무를 다루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순간을 포착하고 영원히 간직하는 것.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의 결을 읽는 법을 설명했고 나는 빛과 그림자의 조화에 대해 말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낯선 사람이라는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부인께서는 같이 안 오셨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3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요. 아내가 늘 응원해 줬거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아닙니다. 이제는 담담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어 좋기도 하고요.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졌다. 객실 불빛이 켜지며 우리의 얼굴이 창문에 비쳤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왠지 오래된 친구 같아 보였다. 통영에는 며칠 계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있다가 올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나이 들수록 계획보다는 즉흥이 더 값진 것 같아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최동준 씨와의 만남이 이 여행의 첫 번째 선물처럼 느껴졌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동준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객차 안을 지나가던 승무원에게 산 자판기 커피였지만 향이 제법 괜찮았다. 큰애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작은애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죠. 내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는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키울 때는 언제 클까 싶었는데 막상 크고 나니 허전하죠. 나는 종이컵을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느꼈다. 38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했어요. 학교 아이들도 내 아이들도 다 떠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마음 압니다. 저도 회사에서 35년 일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게 그렇게 막막할 줄 몰랐죠. 동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권했어요. 젊을 때 좋아했던 목공을 다시 해보라고. 처음엔 손이 굳어서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손맛이 살아나더군요. 부인분이 참 현명하셨네요. 그랬죠. 늘 저보다 앞을 내다봤어요. 떠나기 전까지도 작업실 만들어 놓고 가라며.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아직 일을 해요. 은퇴가 두렵다며 계속 연장하고 있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대화도 별로 없고 사실 같이 산다기보다는 그냥 한 집에 있는 느낌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죠. 서로가 공기처럼 당연해져서 소중함을 잊게 되고. 그래도 전 남편이 부러워요. 아직 할 일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무도 절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하다가 목이 메었다. 동준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필요라는 게 꼭 누군가를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다. 부모님을 위해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오늘 카메라 들고 나온 게 그 시작인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며 나를 찾아보려고요. 동준 씨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도 나무를 만지며 비로소 저를 만났어요. 60이 넘어서야 진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차가 긴 터널로 들어서자 객실이 순간 어두워졌다. 창밖은 검은 벽만 스쳐 지나갔고 바퀴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동준 씨가 가방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매끄러운 나무였다. 이걸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가 조각을 내 손에 올려놓았다. 따뜻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어서인지 나무 자체의 온기인지 알 수 없었다. 표면을 쓰다듬자 미세한 결이 손끝에 느껴졌다. 손끝으로도 나무는 마음을 알아요. 급하게 만지면 거칠어지고 천천히 어루만지면 부드러워지죠. 그의 말이 이상하게 포근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칠판에 글씨를 쓰고 아이들 숙제를 검사하고 집안일을 하며 달아진 손이었다. 평생 이 손으로 남들을 돌봤는데 정작 제 손은 제대로 본 적이 없네요. 내가 중얼거리자 동준 씨가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보세요.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터널을 빠져나오자 다시 희미한 달빛이 객실을 비췄다. 나무 조각이 은은하게 빛났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 손을 잡는 거였어요. 동준 씨가 갑자기 말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손이 좋다고, 거칠지만 따뜻하다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나무 조각을 그에게 돌려주며 물었다.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많죠.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도 추억의 일부예요.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차의 흔들림이 마치 인생의 굴곡처럼 느껴졌다. 저는 가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고백했다. 박은영이라는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선생님으로만 불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진을 다시 시작하신 거 아닐까요? 렌즈를 통해 자신을 찾으려고.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동준 씨는 언제 자신을 찾으셨어요? 아내를 보내고 처음으로 혼자 작품을 완성했을 때요. 그 작품에 제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죠. 68에 처음으로 저를 만난 거예요. 그가 웃었지만 눈가는 촉촉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며 작은 역을 지나갔다. 플랫폼의 가로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통영에 도착하면 제 전시장에 오시겠어요? 혼자 보기엔 아까운 작품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저도 사진을 찍으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낯선 만남이 어느새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통영역에 도착하니 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바다가 가까워서인지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플랫폼에 내려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참 다르네요. 동준 씨가 가방을 들며 말했다. 통영은 처음이세요? 아니요. 신혼여행 때 왔었어요. 35년 전이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요. 역을 나서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숙소는 정하셨어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도착해서 찾으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단 바닷가로 갈까요? 밤바다 보면서 숙소를 찾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택시를 타고 해안 쪽으로 향했다. 바닷가에 내리니 불빛들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횟집 간판들이 환하게 빛났다. 사진 찍기 좋은 풍경이네요. 동준 씨가 말했다. 나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렌즈캡을 벗겼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니 야경이 아름답게 담겼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저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동준 씨가 부둣가를 배경으로 섰다. 그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으며 나는 웃었다. 자연스럽게 서세요. 너무 딱딱해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 긴장돼요. 그가 웃으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저도 선생님 찍어드릴까요? 정말요? 나는 카메라를 그에게 건넸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니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가 말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진을 찍고 난 뒤 우리는 천천히 해안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따라 이어졌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남편분과 여기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동준 씨가 물었다. 젊었죠. 설레고 두근거리고 앞날이 장밋빛일 줄만 알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평온해요. 설렘보다는 안정을 찾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겹쳐졌다. 발을 헛디뎠을 때 동준 씨가 내 팔을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손끝이 스쳤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저 동행의 따뜻함만이 느껴졌다. 저기 벤치에 앉아 쉴까요? 그가 가리킨 곳에 나무 벤치가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혼자 여행 나오길 잘했어요. 내가 말했다. 저도요. 기차에서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숙소 찾아야 하는데 조금만 더 있고 싶네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과의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펜션 방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았다. 어젯밤 동준 씨와 헤어지며 오늘 오전에 그의 전시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니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예전처럼 빈집에서 시계만 보며 살 수는 없었다. 사진 동호회에라도 가입해 볼까? 아니면 작은 전시회를 준비해 볼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동준 씨의 전시장으로 향했다. 골목 안쪽 작은 갤러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나무 향기가 가득했다. 벽면에는 크고 작은 나무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오셨군요. 동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 작품들을 손수 만드신 거예요? 네, 3년 동안의 작업들입니다. 나는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거친 듯 하면서도 섬세한 곡선들, 나무결을 그대로 살린 자연스러움. 하나하나에 장인의 혼이 느껴졌다. 이건 아내를 위해 만든 겁니다. 그가 한 작품 앞에 멈춰서며 말했다. 두 손이 맞잡은 형상이었다. 아름다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전시장을 다 둘러본 뒤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다. 선생님 사진은 잘 나왔어요? 그가 물었다. 아직 현상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디지털이 아니라 필름이라 시간이 걸려요. 그 기다림도 좋은 거죠. 요즘은 다 즉각적이잖아요. 동준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다. 손바닥만한 배 모양이었다. 어제 만든 건데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저한테요. 이렇게 귀한 걸 귀하지 않아요. 선생님과의 만남이 더 귀하죠. 나는 조각배를 받아들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표면이 따뜻했다. 다시 흘러가도 돼요. 배는 떠돌아야 강해집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일을 배우려고요. 내가 말했다. 평생 남들만 돌봤으니까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요. 좋은 결심입니다.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서울 가시면 연락해요. 사진 현상하시면 꼭 보여주세요. 그럴게요. 동준 씨 전시회도 서울에서 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별이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펜션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작은 가방 안에는 조각배가 소중히 담겨 있었다. 창밖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다짐했다. 돌아가면 달라질 거야. 나를 위해 살 거야. 박은영으로서 말이야. 통영역 플랫폼에 섰을 때 마음이 묘했다. 이틀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동준 씨는 전시 일정 때문에 며칠 더 머문다고 했다. 역까지 배웅을 나온 그가 손을 흔들었다. 서울 가서도 사진 계속 찍으세요. 네, 동준 씨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드세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올 때와 같은 무궁화호였지만 기분은 전혀 달랐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렌즈를 닦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담겼다.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기차가 출발하자 통영의 풍경이 천천히 멀어졌다. 바다가 보이고 산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계속 셔터를 눌렀다. 지나가는 풍경들, 객실한 사람들, 창문에 비친 내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진으로 남길 가치가 있어 보였다. 평생 남을 찍어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찍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았다.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방 안에서 동준 씨가 준 조각배가 만져졌다.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햇살을 받아 윤이 났다. 다시 흘러가도 된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맞아, 나도 다시 흘러갈 수 있어.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저녁에 도착해요. 같이 외식할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당신이 정해줘요.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해요. 이모티콘과 함께 알겠어요라는 답이 왔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다. 논밭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갔다. 오후 햇살이 객실을 따뜻하게 비췄다. 나는 눈을 감고 지난 이틀을 떠올렸다. 충동적으로 떠난 여행. 기차에서 만난 동준 씨. 통영의 바다. 그리고 조각배.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손안의 나무 조각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차분해졌다.
두렵지 않았다. 돌아가서 무엇을 할지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 사진 동호회를 알아보고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남편과의 대화도 늘려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승객 여러분, 곧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조각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느껴졌다. 렌즈를 통해 보면 모든 게 새로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기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일어섰다. 나도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삶이 아직도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